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식 공부할 때 주식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거 팁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질문을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경제 이론 차트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전적으로 감각을 키우는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이제 PB 초년 때 이제 했던 건데, 그 아무 노트나 그냥 공책 같은 거 있죠? 거기다가 그냥 이제 칸은 본인 그냥 취향껏 나누시고, 자, 오늘 오른 종목 개수,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른 종목 개수 나와요. 모든 그 증권사 홈페이지든 뭐 네이버 증권이든 뭐 트레이딩 시스템이든 어디든 나옵니다. 오늘 장 끝나고 실시간으로 보지 마세요. 공부할 땐 필요 없어요. 봐도 아무것도 몰라. 공부할 때는 그냥 오늘 오른 종목 개수, 보합 개수, 보합이라는 거는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보합 개수, 떨어진 개수, 그 다음 상한가 종목 10개, 하한가 종목 있으면 최대 10개까지, 그리고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 본인이 만약에 미국에 관심이 있으면 뭐 미국 거래대금을 써도 됩니다. 미국 거래대금도 같이 써도 돼요. 미국 거래대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세분해서 개인 거래대금, 기관 거래대금, 외국인 거래대금 매일매일 써보세요. 매일매일 손으로. 물론 뭐 메모장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감각이 안 살아요. 이거를 손으로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대금이, 우리나라 거래대금이 늘었을 때와 줄어들 때, 상승하는 종목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떨어지는 종목이 많을 때와 적을 때를 계속 쓰다 보면 감각이 와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 시장도 그렇게 해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 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거부터.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은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거래한 금액이에요. 거래한 금액, 총 금액, 사고 팔고 한 모든 금액. 상한가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플러스 30%까지 간 종목이 있겠죠. 그날 있으면 최대 10개, 떨어진 거는 마이너스 30% 간 종목이 있으면은 10개. 그리고 정렬을 그렇게 보세요. 종목 정렬을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 30개 정도만 써보세요. 30개 정도만. 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까지를 말씀드려야 사실 교육은 완성이라고 봅니다. 좋아, 그럼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효과가 나는 거야 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오늘 오른 종목 개수와 떨어진 종목, 유지 종목 개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감이 오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상승하는 방향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을 때는, 그리고 또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하는 종목이 많을 때 코스피가 올라요. 당연히.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이제 방지가 되냐면, 다른 거 다 떨어져도 내 종목은 오르겠지라는 착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종목이 떨어질 때는 내 것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거를 진짜 감각적으로 느끼게 돼요. 근데 물론 늘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거래대금은 왜 매일 쓰냐? 거래대금.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일수록 거래대금을 중시한다라는 걸 알게 될 텐데, 자, 그거를 본인이 직접 느껴보는 거예요. 자, 거래대금을 매일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7천억이었는데 오늘 1천억, 오늘 2천억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계속 제일 높았던 때 기준보다 한참 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무슨 뜻이에요? 거래를 많이 안 해.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손들이, 기업들이, 기관들이 많이 움직일 때 증시가 보통 화랑이에요. 카사라니 거래대금에 개인, 외국인, 기관도 구분하나요?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시면 더 효과가 있긴 한데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하면 좋긴 좋죠, 당연히. 그래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갖고 오는 효과는 결국에는 이걸 깨닫게 돼요, 하다 보면. 근데 그걸 진짜 써봐야 알아요. 왜냐면 몇 천억 정도가 많은 건지라는 거는 내가 써봐야 알아요. 상황마다 바뀌니까. 어떤 시절에는 이게 많은 거고 어떤 시절에는 저게 적은 거니까. 그래서 쓰다 보면 이제 어떤 걸 깨닫게 된다? 결국 거래대금이 사람들의 관심도를 의미해요. 관심도. 아, 결국에는 나만 관심 있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시점. 근데 이것도 정확한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최근에 계속 관심이 적다가 이전보다는 많아진 상태가 되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럼 또 거래대금이 적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투자를 안 하는 게 답인가? 아니지. 예측 시장이니까
거래대금이 적다. 즉 남들이 관심이 적을 때는 증시가 낮을 것이고, 그러면 증시가 낮다라는 뜻은 진짜 좋은 기업이어도 주식이 가격이 쌀 거니까, 저렴할 거니까, 저렴할 거잖아요. 남들이 관심이 없어서 저렴한 거잖아. 진짜 좋은 기업인데 관심이 없어서 저렴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조금씩 사놔야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거래대금이 높을 때는 남들도 흥분 상태인 거고, 그럼 내가 조금 단타를 하는 게 아니면, 단타를 할 때는 거래대금이 많아야 좋겠죠. 사람들이 빠르게 흥분하고 빠르게 식으니까. 근데 내가 꾸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래대금이 낮을 때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감각이 생겨요. 라는 감각이. 그것도 심지어 어물쩡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쓰면 뭐야 요즘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이 낮아졌는데? 뭐지? 이러면서 뉴스를 보게 돼요. 요즘 뭐가 좋은 소식이 없네?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하네? 또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지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냥 다음 주에 연방준비위원회 발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거래하려고 지금 기다리네 라는 거를 눈으로 손으로 익혀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효과까지 말씀드렸어요. 이걸 해보면 어떤 효과를 얻는 것까지. 거래대금 상위 뭐 한 30종목 정도. 이걸 왜 적느냐? 이걸 왜 적느냐? 자, 첫 번째로 거래대금 상위 30종목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도 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일단은 코스피 기준. 코스피라는 것은 이제 대형주인 거죠. 초대형주. 코스닥은 이제 보통 기술주가 원래 많고요. 자, 근데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거래대금 상위 종목 30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꼭 30개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 1,800여 개, 약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즉 사람들이 큰 돈을 많이 거래한 종목을 위에서부터 나열한 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겠죠. 보통은 어디겠어요? 보통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요 방송엔 딜레이가 있으니까 채팅이 바로 올라오진 않을 텐데 이걸 딱 듣는 순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유명 기업 중에 보통 거래대금 상위 어디겠어요? 카사님, 삼성전자. 그쵸, 바로 나오죠. 삼성전자예요, 당연히. 하이닉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항상 상위에 랭크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왜 써보냐면 뭐 저 기업들도 물론 중요한데 정임식님 하이닉스, 그쵸, 하이닉스도 포함이죠. 반도체주들 중에 이제 초대형주들이 많으니까, 그쵸, 이거를 감각적으로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기업들은 당연히 있는 거는 맞는데 이걸 하게 되면, 자, 아까 전체 거래대금을 체크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죠? 사람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관심도. 요즘 사람들 주식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오늘 요즘에 기관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감각이 생길 거냐. 결국 거래대금은 뭐다? 관심도.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대변해요. 그러면 거래 상위 종목 30개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의 불변하듯이 나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고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30개가 보여주는 변동이 요즘 사람들이 어느 산업에 어느 곳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줘요. 그쵸, 정임식님 관심요. 그쵸. 근데 그게 또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며칠 동안 계속 쓰다 보면 얘네랑 얘네 같은 산업이잖아.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산업이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다른 기업 종목들 쓰다 보면 얘네 요즘에 29에서 하면 계속 나오네. 얘네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왔네, 며칠 동안. 뭐지? 이 기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길래 왜 그러지? 그럼 이걸 코스닥을 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에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K바이오, C밀러 이런 거 계속 나왔겠죠. 당연히 거래 상위에. 물론 셀트리온이 있기 때문에 거래 상위에 항상 있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네. 이렇네. 몇십,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 금액이에요. 누군간 샀고 누군간 판 금액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거래대금이 높다라는 것이 상승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폭락할 때도 거래대금이 엄청 높아요. 폭락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폭락 타이밍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폭락한 기업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순간인가 그 엔터테인먼트주들 한 번에 내려간 적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폭등만이 아니라 폭락도 거래대금이 높은 거기 때문에 네. 그 관점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관점을.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기업을 항상 체크하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시면 30개까지 보고 안 끝나요. 계속 내려봅니다. 한 100개까지 봐요. 제가 최고로 많이 봤을 때가 매일매일 100개씩 봤었어요. 100개씩. 네. 상한가 한가를 왜 보냐면 그건 말씀드리자면 상한가 하한가는 테마주 체크예요. 테마주 체크. 테마주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이런 컨셉에 요즘 사람들이 현혹돼서 미쳤구나. 네. 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감각도 중요해요. 테마주가 뭘 대변해 주냐면 이슈를 보여줘요. 이슈.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뭘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코인 막 이런 거 했을 때 코인 관련주가 테마주가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슈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슈를 알면서도 정치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돈이 움직인 걸로만 파악하는 거죠. 그 방법이. 네, 주식 시작할 때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감각을 익히는 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차트도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감각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각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오른 종목 개수, 내린 종목 개수, 그 다음에 보합, 유지한 개수, 그 종목 개수 정리, 그 다음에 거래대금, 오늘자 거래대금 최종,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30개, 30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하면 좋고, 물론 미국 기준으로 하면 또 미국에 대한 공부가 되겠죠. 뭐 나스닥 기준, 다우존스 기준. 그리고 이제 상한가, 하한가 종목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솔직히 뉴스도 물론 봐야겠지만 왜냐면은 반대로 순서를 뒤집는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 정도 이슈가 됐을 때 이것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걸르고 볼 수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서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금융경제에 계시거나 출신이신 분들이 저 사람은 왜 정치를 얘기를 안 하는데도 저렇게 이슈를 잘 알지? 라고 하는데 뭐 법안 통과 이런 거 관련된 거는 무조건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금융경제 쪽에서만 봐도 충분히 이슈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금융경제 쪽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럼 이 일이 왜 있었지? 그 찾아서 보면 아 이래서 지금 금융경제에서 들썩였구나.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네 라고 하면은 파악은 다 끝납니다. 그것도 심지어 숫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거를 깊이 파다 보면 그런 것까지 봐요. 최근 이제 뭐 사람들의 예탁자산이라고 하죠. 예탁자산. 그냥 맡겨놓은 현금이 줄어드냐 늘어나냐 이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내가 만약에 거래대금을 보는 거에 익숙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익숙해졌어 대충.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 빼고도 다들 이걸 보겠네. 그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먼저 예측하려면 뭘 봐야 될까? 이쪽으로 빠져요. 당연히. 그러면 좋아. 자, 그러면 거래대금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로 사람들이 거래하는 돈이야. 자, 그러면 거래를 하기 전에 이거 참 꿀팁인데. 자, 거래를 하기 전에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갑자기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식 거래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최소 증권사 그 뭐 CMA 통장인데 통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전산상으로 잡혀 있겠죠, 통계가. 그게 늘어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투자를 준비하려고 하면 투자를 시작한 게 아니라 나는 그들보다 빨리 예측하고 싶으니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래 대금은. 거래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거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고 싶어. 거래를 난 그거보다 빨리 누구보다 빛보다 빠르게 아웃사이더처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증권사와 이런 곳에 예탁자산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예탁자산이라는 게 그거예요. 맡겨둔 돈. 근데 반대로 은행 예탁자산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돈을 빼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돈을 빼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거잖아.
거래 대금은 순간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지금 내가 대충 거래 대금이 한 1조야, 1조. 거래 대금은 1조고 사람들이 증권사에 맡겨둔 돈이 한 5천억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거래 대금은 1조 2천억이야. 거래는 엄청 많이 했어. 근데 계속 증권사에 맡겨둔 돈은, 현금으로 맡겨둔 돈은 5천억에서 4,500억, 4,400억, 4,300억, 4천억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 점점.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카사나님 고품질 고품격 경제방송 감사합니다. 네, 카사나님 10,000원의 시청료 가치를 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고요. 카사나님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시는군요. 최근에 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더더욱 늘어나셨나봐요. 네, 자, 뭐 열심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0원 그 시청료 주신 거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고요. 뭐 고품질 고품격은 아니지만 제가 현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현직자분들의 고품질 고품격이고 저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래서 이제 그 예탁 자산이 줄어들면은 이제 사실 아름아름 보면은 또 레포트가 있어요. 그것도. 그래도 레포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줄어들고 있는 고객 예탁 자산, 다들 위험 회피해서 예금이나 이런 데로 몰려, 이런 또 기사가 나와요. 자, 그럼 또 이제 그걸 보면은 내가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얘들보다 먼저 예측하고 싶어. 그렇게 계속 아름아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계속 파고드는 거지. 계속.